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고 매우 춥고 식물도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는 16,000피트가 넘는 고도에 사는 공동체들이 있어. 이런 곳에서의 일상생활은 정말 큰 도전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집, 학교, 교회, 시장이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높은 산에서 살아온 가족들도 있어.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그들이 이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기분은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거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제작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가사종, 부탄. 부탄의 북쪽, 티베트와의 국경 근처에 가사종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2,800m, 즉 9,4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 목록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지만 연중 내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가장 외딴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정부의 사무실 역할을 하는 큰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의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많은 지방정부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종은 17세기에 자부드롱 음왕 남겔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부탄을 통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곳이 선택된 이유는 지대가 높고 주변 계곡을 쉽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국가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비도 자주 내립니다. 눈도 내려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집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물은 산속의 샘에서 나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작은 학교와 보건소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탄은 이 지역에 생태 관광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와 천연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과 조용한 공동체 생활을 보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가사종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립된 영구적인 공동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4번째는 페루의 라린코나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높이 위치한 마을이 있어서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 마을이 바로 페루에 있는 라린코나다입니다. 이곳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약 5,100m, 즉 16,0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즉, 사람들이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더 적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이 점차 적응하는 동안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마을 주변에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너무 춥고 고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농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과 다른 생필품들은 다른 마을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왜 사람들이 라린코나다에 살고 싶어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금입니다. 마을 주변 산에는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라린코나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광부였고 다른 일부는 성장하는 지역사회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3만 명에서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자주 옮기고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광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전기가 항상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도로도 열악합니다. 특히 날씨가 나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는 제대로 된 하수도 시스템도 없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금채굴입니다. 일부 광산에서는 카초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광부가 30일 동안 정기적인 임금 없이 일합니다. 31일째 가 지나야
비로소 광부는 광산 밖으로 들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광부가 운이 좋아 많은 금을 얻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면 한 달 동안 일하고도 집에 가져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도 운이 좋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가게, 시장, 교회, 작은 식당, 그리고 빈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공기가 희박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편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금조각 하나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머무릅니다. 라링쿠나다에서는 매일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에 계속 사는 이유입니다. 3번 엘 아길라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북부 안데스 산맥에는 엘 아길라르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해발 약 3,700m, 즉 12,3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진짜 마을로 가족들이 연중 내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엘 아길라르는 1929년에 대규모 아연과 납광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족들이 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입니다. 이곳은 고지대라 공기가 희박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짐을 드는 것조차 평소보다 더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적응하는 동안 고산병을 겪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약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 병원, 사무실,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있습니다. 보건소, 스포츠구역,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작은 영화관도 있습니다. 포착 안데스 사람들과 현대 아르헨티나의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과 강한 바람 때문에 도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음식과 다른 물품들의 도착도 지연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엘 아길라르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높고 힘든 곳에서도 여전히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2번 투이와, 티베트. 티베트 고원에는 투이와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해발 5,000m, 즉 약 16,60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광산마을이나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주로 가축을 돌보는 티베트인들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이곳의 공기에는 해수면에 비해 산소가 거의 절반밖에 없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땅이 너무 추워서 농작물도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물은 녹은 얼음과 산의 샘에서 얻습니다. 다른 음식, 약, 그리고 물품들은 먼 마을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심지어 단순한 일도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가축을 돌보고 물을 길어오고 불을 피우는 일은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희박한 공기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이와에는 식당, 쇼핑센터, 많은 차량도 없습니다. 생활은 조용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이 강합니다. 심한 추위와 희박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투이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1번 알마, 콜로라도. 미국 콜로라도주에 알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3,200m, 즉 10,0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법인화된 자치구입니다. 즉, 이곳은 자체적인 지방정부가 있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알마는 19세기에 광산마을로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이 지역에서 금, 은, 아연, 납이 발견된 후 공식적으로 마을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마의 인구는 매우 적습니다.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근 마을에서 일하며 매일 산길을 오가며 통근합니다. 이곳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합니다. 겨울이 길고 눈이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집과 차량은 혹독한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회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는 예술과 음악 축제가 열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환경과 아름다운 로키 산맥의 경치 때문에 알마에 살기를 선택합니다. 10번 웬퀸, 티베트. 티베트의 신장 경계 근처에는 작은 마을인 웬웬취안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해발 약 4,800m, 즉 15,9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행정마을 중 하나입니다. 영구 거주자는 약 200명 또는 그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티베트인 가족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입니다. 원온지안은 칭하이 티베트 고속도로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인 칭하이 티베트 철도와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고지대 지역보다 접근하기가 더 쉽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해수면과 비교했을 때 산소가 거의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금방 피곤해집니다. 집들은 내부의 온기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 돌과 진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전기는 작은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에서 공급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더 나은 급수, 보건진료소, 그리고 집의 단열 개선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기후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날씨와 급수 상황이 변하면 가축을 키우는 데 의존하는 가족들의 생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웬취안에 살고 있습니다. 웬취안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9번 파리나코타. 칠레의 가장 북쪽에 파리나코타가 있습니다. 이곳은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약 4,300m, 즉 14,000피트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약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주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파리나코타는 높은 화산들과 넓은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분홍색 플라밍고를 볼 수 있는 호수들로도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라마와 알파카를 기릅니다. 이 동물들은 양모, 고기, 그리고 지역사회에 생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위해 다른 마을로 이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관광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리나코타는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8번 라파스, 볼리비아. 라파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볼리비아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의 위치에 따라 해발 약 3,200m에서 3,000m 사이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라파스는 다른 수도들과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낮은 지역일수록 조금 더 따뜻하고 산소도 더 많습니다. 반면에 더 높은 지역은 더 춥고 공기가 더 희박합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몸이 적응하는 동안 고산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스에서는 일상적인 삶이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학교, 사업체, 정부 사무실이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연중 내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파스는 도시가 아무리 높이 위치해 있어도 여전히 한 나라의 비즈니스, 문화, 정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일곱이 신고,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는 신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4,400m, 즉 14,500피트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2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브록타라는 소수민족 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신고는 광업이나 관건 때문에 형성된 곳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농사와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기후가 추워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리, 완두콩, 그리고 몇 가지 뿌리채소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또한 야크와 염소를 키우며 이들로부터 우유, 고기, 약물을 얻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전통과 춤, 축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의 유대감이 매우 끈끈합니다. 무언가를 고쳐야 하거나 강한 눈보라가 올 때면 온 마을이 함께 힘을 합쳐 돕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높은 산에도 불구하고 실고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외딴 영구거주 공동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6번 치바이, 페루.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는 치바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3,600m, 즉 12,000피트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카일로마주의 주도이며 인구는 약 5,000명입니다. 이곳은 콜카 캐니언 근처의 주요 마을 중 하나입니다. 콜카 캐니언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입니다. 치바이에서는 아직도 잉카와 스페인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광장,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는 돌길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또한 다채로운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축제 때마다 주민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춥니다. 치바이 근처에 라칼레라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높은 고도와 희박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치바이는 여전히 활기차며 페루 안데스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5번 카르조크, 인도. 인도 라다크 지역에는 카르조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4,500m, 즉 14,8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외딴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마을 전체가 눈에 덮일 수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야크와 염소를 기르는 창파족입니다. 이 염소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털설 섬유 중 하나인 유명한 파슈미나 울이 나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300년이 넘은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원은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한 추위와 희박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카르조크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매번 포토시, 볼리비아. 볼리비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포토시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는 4,000m, 즉 13,400피트가 넘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세로리코, 즉 풍요의 산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채굴되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생계는 단순히 광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학교, 대학교, 병원, 시장, 그리고 박물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고산병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정상적인 일부입니다. 포토시는 또한 역사적인 건물과 교회들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도심지로도 유명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포토시는 볼리비아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넘버 3. 라이아, 부탄. 부탄의 산악지대에는 라이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외딴 영구거주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해발 12,000주피트 이상에 위치해 도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몇 시간 동안 이동한 다음 거의 이틀 동안 산을 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야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통의학에 사용되고 높은 가치를 지닌 일종의 곰팡이인 코디셉스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집에 머물면서 가축을 돌봅니다. 라야의 여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쓰고 있는 독특한 전통 모자로도 유명합니다. 인터넷과 태양광 발전이 점차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야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스촨성에 있는 울롱입니다. 이곳은 해발 약 12,500에서 13,000피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롱은 전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판다 보호센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판다 보호센터 외에도 오랜 세월 동안 티베트인들이 살아온 진정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다 연구센터 중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을 찾는 과학자들과 보전 활동가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가 산과 숲,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롬은 자연, 과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 곳에서 함께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구 거주지 목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체넷과 암바라스. 에티오피아의 시미엔 산맥에는 체넷과 암바라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해발 약 3,600m에서 4,000m가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농부입니다. 그들은 보리, 밀, 테프와 같이 추운 기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합니다. 이 지역은 공기가 희박해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숨이 차곤 합니다. 학교와 간단한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걸어가야 합니다.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를 세대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